om åren. Som ett extra plåster på såren. Vi vet, vi ser att vi blir fler och fler. En ensam kvinna.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에 파일럿 방송을 하나 송출하고 다시 찾아온 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자, 이름이 되게 독특하세요? 그쵸. 예, 그렇죠. 예. 이름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냥 본명을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예.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읽고 있던 소설이 쿤데라 소설. 그래서 쿤. 예.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창호라는 이름이 저에겐 되게 좋은데 이제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약간의 또 오해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이죠. 선입견. 네. 대부분 또 남자로 알더라고요. 나는 남자로 알리는 게 알아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동시에 여자이고. 그래서 그 두 남성과 여성 이런 성에 대한 구분을 굳이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필명도 그런 걸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 필명이 중학교 때 갖고 있었던 필명이거든요. 일부러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 그렇죠. 내 본명은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내가 내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이름은 나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는 이름이 좋겠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변에 지금 아주 가득 찼습니다. 예, 북적북적합니다. 예, 명절 같죠? 예. 그래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씩씩하게 한 분부터 본인이 스스로를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지요?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희선입니다. 어떡해. 예, 그 옆으로 가시죠, 또. 내가 봐도 민망해. 내가 봐도 오글거려. 두 번째 친구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어젯밤 좀 달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친구한테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이분들 특징이 올해 드디어 20살이 된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았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게 돼서 되게 기뻐요. 예, 잡았죠. 예, 자발적으로 낚았습니다. 온 게 아니라. 예, 아니요,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래요? 그죠, 여러분? 당연하죠.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우리 방송은 이제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게스트로 나오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늘 이제 처음 함께 할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요. 스웨덴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 필독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되게 가볍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책이 21세기 전에 아니다. 이 책이 21세기 현재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다룬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에서도 이 책의 내용이 유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씌어져 있다는 것. 씌어져 있다는 것. 네. 쓰여 있다고. 쓰여 있다는 것. 쓰여구나. 쓰여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또 이제 책과 저자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좋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진행을 해보려고요. 어때요, 쿤? 그대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제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요. 네. 사실 저는 페미니즘을 처음 배웠을 때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아프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게 하나둘씩 떠오르니까 어쩌면 반성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확실히 모를 때보다 알고 나서 좀 더 후련함이 있고 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저는 궁금해요 이게. 나도 정말 궁금해요. 그냥 어쨌든 페미니즘을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SNS 하니까 되게 핫한데 네. 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긴 뭐 고등학교 3학년 그 고3이라는 시기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고3은 네, 좀 거의 특수한 뭐,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마음 놓고 접근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한마디씩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각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 언제죠? 고등학교 시절, 뭐 중학교 시절 이러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들어봤죠. 어디서 자연스럽게. 들어봤어요? 참. 근데 그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냥 슬슬 얘기가 나온 거죠. 친구들끼리 네, 친구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애들이 어떤 얘기? 되게 애들이 되게 생각이 트여 있더라고요. 전 모르는 얘기를 막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네요. 네. 또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거. 저는 오. 그 쌤이 서프러제트 영화 추천했을 때 그때 좀 본격적으로 그 단어를 명확하게 들었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고 그 전부터는 희선이 말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확실히 SNS 세대라서 예. 그걸 통해서 되게 일상 속에 많이 파고들었었나 봐요.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SNS를 그렇죠. 접근하면 그 페미니즘이 항상 키워드를 많이 뜨잖아요. 그런 면도 그래서 요즘 일상에서 치열하죠. 네. 일상에서 많이 볼 수도 있었겠구나.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서프러제트 영화가 나왔을 때 예. 나는 막 엄청난 쉽게 말하면 뭐 1000만 관객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흥행을 거둘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지? 저도 사실 극장 가서 본 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그렇게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에 관심이 없을까? 하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뭐 다른 분들 혹시 얘기해 페미니즘에 주실 수 대해서? 있는 거 있나요? 저는 네이버 같은 데에서 연예인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 글 같은 거 쓰고 논란되는 거. 연예인 누구였죠? 유아인? 최근에는 유아인. 가장 최근 일이네요. 그렇죠. 네. 유아인은.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될까? 또는 생각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만 의견을 듣기에는 또 뭔가 부족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좀 뜨거워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죠.
한쪽에서만요. 예, 예.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막 왕성하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통- 관심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나와 무관한 얘기로 지불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멤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그 양극단의 시선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고는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페미니즘 공부를 혼자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온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제 정말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페미니즘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나는 충분히 페미니즘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런 페미니즘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로 아주 이렇게 확 잡아 끌 수 있는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페미니즘이란 걸로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존재하는 수만큼이나 페미니즘이란 것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각자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한번 대표해서 정리해보라고요. 창우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말씀해 주실 수 경우에는 있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근데 그 평등을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페미니즘은 그냥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이라는 것. 같은 종으로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이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예. 그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렇게 저를 이제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여성주의자시죠, 뭐 페미니스트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 페미니스트 아닌데 나 여성주의자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걸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넘어갔어 이런 식의 약간 내 안에선 약간의 좀 거부하면서 이렇게 반항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그냥 여성주의자로 불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야. 이런 개념이 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공부를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성으로서도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페미니즘을 결국에는 품어야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되게 쉬운 말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자. 우리 다 같이 인간으로 살자.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말처럼 허황된 말이 되더라고요. 너무 고상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중도의 약간 좀 느낌도 들어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나는 휴머니스트야 라고 얘기하면 되게 정말 근사해 보이는데 실상 내가 정말 휴머니스트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학습된 이렇게 분리된 남과 여 또는 또 다른 성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차곡차곡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체크도 해보고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페미니즘을 많이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가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아마 더 뜨겁게 페미니즘과 마주쳐야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는 오셔가지고 그 마주쳤던 페미니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머리로만 페미니즘이 뭔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있는 이 책은 되게 핵심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에 한 단원씩 중요한 것을 작가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3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거듭 반복하면 결국 그 일이 정상이 됩니다. 만일 남자들만 계속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
차츠모리는 남자만 사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 이런- 자연스러움. 이 자연스러움. 우리 지금도 여전히 사장님 이러면 다 일반적으로 딱 전제되는 게 남자 사장님을 떠올릴걸요, 이미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님, 의장님 이런 말을 영어로 할 때 체어맨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말할 때도 맨카인드라는 말을 썼고 이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것들이 좀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앞에 붙어야 돼요. 여자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여성 장관라든가 아니면 여 변호사, 여 직원 이런 식으로 항상 여성이라는 것을 앞에 전제해야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전제된 게 뭐냐면 남자, 그죠? 그런데 이제는 여자를 붙이면서 되는 게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여자를 일부러 안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게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사실은 일상 속에서는 당연히 여자가 붙더라고요. 여선생님, 여장관 또는 뭐 여자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항상 여자라는 걸 이렇게 따로 붙여야만 되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모든 그 명사들이 대명사가 예, 예, 예. 남성 전용이라는 소리예요. 남성 전용. 디폴트라고 하죠. 예, 예, 기본적으로 깔려 남자인 있는 걸 전제가 전제하고 있다. 남성.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남성 중심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강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성이 들어가는 말은 거의 긍정적이에요. 여자가 앞서서 나오는 말은 거의 부정적인 말. 특히 욕.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그죠? 욕을 보면은 항상 두 사람을 욕할 때 동시에 먼저 남자를 앞세우지 않아요. 모든 잘못에 여자, 남자가 같이 했는데 그 욕이 남자로 앞으로 안 나오고 여자로 먼저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단어들이,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아주 낮춰보는 단어였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다는 게 어쩌면 되게 부자연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작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17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책의 17쪽에 예. 있는. 그래서 자. 네, 아까 처음 뭐 남자만 사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이 나왔던 건 13쪽에 있는 내용이고 24쪽에는 그들에게 나도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나도 똑같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소한 일이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이 가장 아픈 법입니다. 네, 라고 써있는 페이지죠. 24쪽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되게 사소한 건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땠어요, 쿤? 되게 사소한데 나를 아프게 했던 거. 저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직접 겪은 거이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뭐 집안일 같은 걸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부로서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왜 그런 거 갖다 트집 잡냐고 사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집안일이란 게 삶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지다 보면 자기 삶이 그거에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떤 부차시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사소한 집안일 갖다가 뭐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마음이 아팠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주부로 사는 것과 그다음에 가정주부이면서 동시에 또 직장을 다니는 일을 하는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사 일을 감당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아이들도 많았고 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그랬는데 그걸 한 번도 불평등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봉사활동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그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어떤 그 평화, 그러니까 가족의 평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좋다라는 사고방식이 작동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이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되게 깨끗이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어느 순간에는 이것까지 하기엔 내가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만큼 시어머님이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포기했다고 해서 포기되어질 일은 아니죠. 가족의 일은 특히나.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사회적으로 학습된 사고방식 같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며 또 집안 가사 노동 그리고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정말 그야말로 되게 뭐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워킹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출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일 때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하지만 한참 부족하죠. 그렇죠. 지원 같은 형태로는 많이 어렵죠.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직접 겪은 바나 아니면 뭐 전에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찰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도 그냥 명절 같을 때 가면은 그쵸. 사촌들 중에 남자들도 있잖아요. 네. 같은 또래. 근데 당연히 남자애들은 당연히 안 시키고 저희한테는 당연히 그냥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여자들 빨리 배워야 된다고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불만스러웠는데도 또 아무 말도 못하고 하죠. 답답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꽁시렁대기만 해요. 혼자 아이고 왜 우리만 시키냐고 이러면서 다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죠. 네. 그렇게 무서워서. 얘기했다가 또 어떤 상황이 오냐 되게 골잡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사소한 문제로 막 부차시해버리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사소한 문제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1000명의 자매들이 결국 밖으로 어떻게 해야 드러내서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그 페미니즘을 막 얘기하는 페미니스트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들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폭발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잘 참았다 한국의 여성이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이제는 더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관습적인 사고 또 이런 편견들 이런 고정관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러면 안 돼. 뭐 남자니까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 던질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게 사실 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경청을 할 줄 알고 남의 고통을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고 뭐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좀 배워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당한 삶을 살았는가 막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는 되더라고요. 이 페미니즘 공부를 하면. 그죠? 네. 그렇죠.
또 그 다음번 책도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번 챕터에는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네요. 다리를 오므리렴, 몸을 가리렴. 우리는 여자 아이들에게 여자로 태어난 것부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냐 느끼게끔 만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내가 여자라서 좀 이런 죄책감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어요? 가려야 된다. 가려야 뭐 된다. 그거는 뭐 정말 조신해야 된다. 뭐 조신해야 된다는 아니고 그냥 드러내기가 싫어요. 그냥 제가 그런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란 게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성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적으로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그 외부에 있는 나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우리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당연히 무릎을 딱 붙이고 얌전하게 앉아야만 된다는. 그럼 미니스커트 입어서 다리 벌리면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그죠? 그거는 벌써 웃잖아. 네, 그거는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거는 제 스스로도 방어하려고. 왜 그쵸, 방어해야 이거는 돼? 이게 사실 좀 웃기잖아요. 자기가 남자들도 스커트 입으면 벌리면 좀 웃기잖아요. 왜 웃겨? 거기 누가 봐? 네, 이거라니까. 그건 좀 보이니까. 보이니까 스스로 보이니까. 서로 민망하고. 근데 그게 그렇죠. 정말 서로 민망해서 내가 보여주기 싫어서 무릎을 옮기는 거야? 이렇게 딱 오므려야만 하는 걸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도 그런 네, 거 다 같아요. 그건 다 그렇다. 네.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왜냐면 제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러니까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자 친구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오므리지 않는 거예요. 다리를 오므리지 않는데 제가 여자잖아요, 저도. 근데 저는 치마를 안 입는 사람이라 되게 편하게 앉아도 상관이 없죠. 일단 딱 경계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편안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친구 앞에 서 있을까? 별 생각을 혼자 다 맞은편에 있는데 그 다리 벌리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진짜 너무나 오랫동안 나에게 이렇게 인식된, 학습된 프로그램이다, 이거. 근데 실제로 보면 안 보여요. 왜냐면 그 친구는 짧은 쫄바지 있잖아요. 왜 요즘에 레깅스라 그러죠. 그거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 내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았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자리를 좀 뒤로 쫙 빼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 남자가 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시선을 어디 두고 있는 걸까? 하고 또 싹 한번 이렇게 뒤를 가지고 이렇게 쫙 봤는데 그 친구는 이거 핸드폰 보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저거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것도 되게 선입견인 거예요. 선입견이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근데 야. 그거는 타당한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핸드폰으로 뭐 도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진짜 시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그건 무심할 타당한 수도 있는 선입견일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당사자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당사자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짜맞춰져 있는지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뭐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도찰에. 그런 게 왜 근데 우리 여성들은 남성 전용 거기에 무슨 구멍 뻥뻥 뚫리고 이런 건 없잖아. 도찰하는 거 없잖아, 여성이 도찰하는 거. 드물죠, 상대적으로. 드물죠. 그러지 않나요? 한 번도 나는 그런 기사나 뭐 이런 거 보지는 그건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지? 하면 되게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상상하려도 잘 안 돼. 그 심리를. 그 도찰하는 거 말이에요. 도찰하는 사람의 심리가 생각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이해가 된다. 안 간다고요. 그냥 이해가 안 돼. 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 거군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또 다음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책을 또 소개해 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네. 46쪽? 46쪽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46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그 점이 문제 일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젠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상황들에서 남자들이 나서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자인 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구에 예. 대해서? 저는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신 말하는 거라면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죠.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완벽히 헤아려 낼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편인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거나 아니면 말해야 할 상황, 행동해야 할 상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가끔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타자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숙고가 필요한 동시에 어떤 실천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 페미니즘을 제가 할 땐 그래요. 페미니즘을 여성이 막 페미니즘 얘기하는 것보다 남성들이 페미니즘을 막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원래 그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여자보다 좀 더 강자의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좀 더 편하죠. 왜냐하면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자들이 자기가 막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냐? 왜 이렇게 사소한 일 같다 그래? 라고 하겠지만 같은 남자가 어떤 뭐 당연히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좀 더 거슬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좀 거칠게 말하자면.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남자친구 만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랑 같이 페미니즘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둘만이라도. 이게 둘이 같이 공부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게 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느낄 수 없는 것도 많고 뭔가 처해보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도 많은데 많이 혼나죠. 여자친구한테? 예, 그렇죠. 혼나면서 배우는 친구들이나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예, 좋긴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많은 남자들은 그걸 불편해하지 않을까. 보통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봤거든요. 네. 나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편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불편함이란 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겪어왔었던 건데 나만 불편하지 않았던 특권 때문이었다. 네, 그 불편함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저는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둘이 똑같이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이 페미니즘은 여자들끼리만 또는 여자들만 막 아무리 페미니즘 해도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게 보편성을 얻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페미니즘으로 끌어들이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유리하죠. 있는 사람. 그래서 특히 그가 남자라면 대상이 더없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르니까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생각하면 페미니즘의 패자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도 나를 위한 정리하기 위한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내가 같이 나누는 거 젊은 친구들이 그럼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속도감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페미니즘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예. 책을 또 한번 볼까요? 네, 50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문화를 만듭니다. 만일 여자도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우리 문화의 없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문화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몸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이미 익숙함에 젖어 있는 그런 것들, 문화라는 게 그런 걸로 자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라는 익숙함을 깨고 뭔가 새로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기존 문화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변동이 생기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페미니즘이 가장 큰 오해로 생기는 게 여성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치 페미니즘 하면 우리 이게 번역할 때 여성주의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주의라고 번역어가 나와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깊숙하게 접속해보거나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성주의 그러면 마치 여성 우월주의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예.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남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성들이 중심인데 그런 남성의 권익을 위해서 싸울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이 누려야 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시대를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특히 유교에서 발생하는 그 남존여빌 사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런 여성에게 모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발적 희생인 것처럼 포장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 너무 당연한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문화가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너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게 좋은 문화로 정체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나쁜 문화잖아요. 누군가는 항상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가족 안에서도 둘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같이 또 동일한 노동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남자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잡고 있고 여자는 무섭게 주방으로 달려가서 뭐 요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일상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여성들 스스로가 그냥 별 의문 없이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제된 문화인가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라는 것이 예. 강제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은 문화죠. 사실은 이 문화를 벗어 던지고 싶은 거지. 안전하게 들리잖아요. 문화라고 하면. 근데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위험한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그거에 대적할 수 있는 대적자로서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그걸 확산시키고 우리가 다시 원하는 문화를 문화 속에 사람들을 넣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문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이 새로운 문화는 남자와 여자와
차별하지 않는 문화 얼마나 근사해. 그죠? 생각할수록 우리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거. 굳이 뭐 성별을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항상 우리나라는 고정된 성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성별 구분에 되게 민감한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역할인 건데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우리는 늘 바깥일은 바깥일은 남자가 하는 게 좀 더 뭐 뭐 효율적이다.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효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들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성별과 무관하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되죠. 그렇죠. 성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우스운데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자, 그 뿌리를 흔들어야 돼요. 예. 흔듭시다. 이제부터. 자, 그 다음 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61쪽인 것 같아요. 네, 61쪽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순간 나는 친외 아줌마의 성격에 모난 데가 전혀 없는 비결을 알아차렸다. 아줌마는 그것들을 몽땅 뭉개고 있었다. 아줌마는 무한한 아량의 바다였다. 이 얘기를 정리해 주려면 좀 앞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예. 거기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이 저자가 아프리카에서 살았었죠, 과거에. 그 집에 그런 집안일들을 해주고 그런 노동을 담당하는 친애 아줌마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친애 아줌마가 정말 사람들한테 좋게 평가되곤 하죠. 왜냐하면 항상 남의 말을 뭐 거스르지 않고 다 받아주고 다 인정해주고 다 다독여주고 이런 성격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줌마의 성격이 과연 이 아줌마가 정말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을 타고나서 그런 거였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돛 닦아서 그렇게 됐나? 보통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어디서 대들어 이런 잔소리들을 듣는 사람들이 보통 뭐 며느리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뭐 어떤 조언이나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뭐 그런 대꾸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여성들이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하고 이런 성격들이 과연 정말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는 아니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 친애 아줌마가 차별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람이 좋다라는 말은 되게 두리뭉실한 말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도 있는 단어이긴 하죠. 예. 그게 좀 안전하고 좋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때로는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생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린 그 사람한테 계속 좋은 사람이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런 친애 아줌마와 같은 판단 또는 그 행동은 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그래, 그랬었어,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 페미니즘을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알고 느껴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량이 넓어서 그냥 나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 번쯤 품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혹시 마주친 적 있어요? 내 말은 무조건 옳아. 아니면 그냥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 상대가.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내가 열렬하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그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 이런 황당한 경험.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많이 해가지고서는 착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런 착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충분히 나랑 같이 공감하고 막 같이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는 페미니즘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랬던 경우도 또 종종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만남에서 좀 황당했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서 이 페미니즘을 얘기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불편하고 뭐 거슬리게 들릴 때가 많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같은 학우들끼리는 어땠어요? 학우들끼리요? 학교- 학우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특히 남자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얘기를 하면 보통 뭐 진짜 페미니즘이 뭔지 쟤네 꼴페미들은 자기는 싫다. 그럼 꼴페미가 뭔데? 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 불편해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불편하다는 건 어쩌면 전곡이 찔린다 뭐 이런 거랑 그럴 비슷한 수도 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했었던 게 이게 그들이 나를 비판하는 대상이었네 막 이런 거? 자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와서 행동을 해왔는데 내 행동이 잘못된 거라니 이런 거죠. 뉘앙스가. 근데 만약에 잘못된 거라니 라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쉽죠. 근데 응. 예, 그런 쉬운 일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인 저는 거죠? 생각합니다. 예. 그거 훌륭하네요. 그러면 푸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책의 70쪽인 것 같아요.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왜 아줌마는 단정하게 반응해야만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 왜 아줌마는 모욕에 직면하여 세상에 대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왜 아줌마의 완벽함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애 아줌마가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결국 참았다는 쪽으로 보는 예.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당함 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다랄까? 그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내가 바른 말 했다가 쫓겨나는 경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친애 아줌마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였고 그게 최선이었던 거 조용히 있는 게 듣기만 하는. 전 그래서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던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듣기만 했던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말해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조용히 듣기만 듣는 했고. 편이었고.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책 다 마무리할 걸랑요. 여러분들 이걸 읽고선 우리를 비판해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짚어볼 게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거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주면 훨씬 좋죠. 그죠. 어때요? 일단 이 지금 이야기를 쭉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는 거 뭐 뭔가 온 게 있나요? 이렇게 훅 하고? 사실 그 듣는데 처음 듣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다 학교에서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친구들이 한 얘기를 해서 사실 조금 뭔가 새로운 걸 얻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조금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죠. 근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또 제가 궁금한 걸 얘기해 주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첫 진짜 번째,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세요. 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더 많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나 이런 걸 공부하긴 할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물어봐. 한번 질문을 던져주면. 예.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메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전 메갈이란 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언피시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보통 변화나 어떤 혁명 같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과연 정말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만 이루어졌나요? 그때도 다 피 튀기고 막 사람을 단두대에서 잘라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혁명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너넨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런 PC함, 언PC함이란 잣대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에서 어떤 얘네가 효과를 걷어내고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지 얘네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 친구가 알고 있었던 메갈은 어땠어요? 거였는데요? 저는 그냥 진짜 극단적 페미니즘. 되게 사람들이 그냥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말하면 되게 페미니즘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될 것만 같은 그런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다른 점 얘기했어요. 오빠처럼. 그 뭐 이렇게 당연히 뭔가 변화시키려면은 극단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자기들 나라에서 심한 경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서 맞는 방향인 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좀 고민했어요. 다른 분들도 메갈리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유저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메갈리아가 스타트와 처음 시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메갈리아가 초심을 지켜내지 못했다 거예요. 초심대로만 갔으면 되게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초심이 도대체 뭔가요? 일종의 미러링이죠. 미러링을 시작한 그 출발. 그러니까 내가 늘 들어봤던 언어를 너도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런 미러링 방법은 저는 되게 시도해볼 수 있었던 아주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지켜가면서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좀 노선 중심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나는 이제 갑자기 막 확장성 가지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저는 메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큰 환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메갈리아가 무슨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어떤 뭐 임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제약을 든다는 거죠.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들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음에는 뭐 초심을 잃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에 대고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듣는 기회가 되기로 했다가 또 저희가 너무 많이 아니 그거는 말을 하는 뭐 건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되게 거대하게 생각해서 초심이라는 말을 운운한 게 아니라 저는 한 개인에게도 초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게 크던 작던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마음 그 첫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사실 내가 지금 처음 먹은 이 마음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되게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왜곡된 것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는데 또 그 무조건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메갈 얘기만 나오면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이 듣기 싫어 라든가 이런 반응들도 꽤 본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한 모습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메갈리아가 지금은 거의 존재가 없지 않아요? 존재가 없냐고요? 아직도 커뮤니티는 움직이고 있긴 있는 거죠. 예, 뭐.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딱 정해진 질문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끼어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너무 타이밍을 네. 잡기가 뭔가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너무 뭔가- 많이 하고. 좀 약간 여운을 둘 필요가 있어요. 아, 좀 쉬자고 중간 중간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짓을 한다거나 손짓을 하면 참 좋은데. 자, 이런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미 할 말 다 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책은 끝난 거예요. 예, 책 책은 다 내용은 적어놨어요. 끝났네요. 혹시 뭐 오늘 총평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아까처럼 의문점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거 없나요? 내가 보면 이제 봄이 지나고 나면 되게 왕성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일단 대학 들어가서 그 바람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다음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말이 오고 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시간을 내줄지는 잘 모르겠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첫 방송이 되게 어수선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너무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은 다 해야죠 그럼. 아, 그래요? 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근데 저희만 반응이- 말했어요. 너무. 그 공백을 메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외부에서 또 듣고 하고 싶은 말 지적해줄 말들이 또 있겠죠. 뭐 우리가 이제 되게 지금 뭐 원고나 이런 거 없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밖에서 외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짚어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거 많이 기대해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라서 그죠? 일단 그 다음 방송에 대한 예고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쿤이 좀 해보시죠. 다음 방송에 대한 다음 방송에 우리가 짚을 책을 다음 방송에선 저희가 어떤 책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 뭐 페미니즘의 고전이다 이렇게 불리죠 거의. 벨 훅스. 벨 훅스 유명하신 분. 예, 그렇죠. 보통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 처음 만나는 책이기도 해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만났어요. 첫 번째로 잡아서 공부한 책이 벨 훅스의 행복한 페미니즘인데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어요. 개정판이. 근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제목을 변경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해봐야죠. 예.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서점에 있더라고요. 난 텀블벅으로 사가지고 그거로 끝인 줄 알았더니 예. 계속 책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 보통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예, 다음 방송에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네. 박수 한번 칠까 그럼? 짝짝. 우와! 빨간 열정의 자기 사랑 주황 온유함의 이웃 사랑 노란 그대와 새해를 향한 가족 사랑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초록빛 바람 냉정한 사랑도 필요해 남색 날카로운 지성의 사랑 보라 첫사랑은 신의 축복이라지 이것이 나의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 일곱 빛깔 사랑 이야기